수를 계산하자야. 그러니까 복잡한 수를 계산할 때 인수분해 공식을 이용해서 인수분해를 한 후에 계산하면 편리하다 이거지. 그래서 우리가 뭐 공통인수를 묶어내는 경우도 있고 뭐 완전 제곱식으로 묶어내는 것도 있고 제곱의 차, 합차를 이용하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니네가 수를 봤을 때 뭐 예를 들어서 지금 15 곱하기 15에다가 15 곱하기 25가 있으면 이 15라는 수가 공통인수니까 그냥 이 15를 갖다 묶어내서 인수분해를 하고 나서 계산을 하면 좀 더 편리하겠다 그 얘기인 거야. 그러니까 15 곱하기 15 못하는 사람 없잖아. 15 곱하기 25 못하는 사람 없다고. 근데 우리가 할 거는 뭐냐면 인수분해 공식을 이용해서 계산 한번 해보자 이건 거야. 그 다음에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 것도 뭐 11의 제곱 할 수 있어. 2 곱하기 11, 19 곱하는 것도 할 수 있고 19의 제곱도 할 수 있지만 얘를 인수분해 한번 시켜보자는 거지. 인수분해. 그럼 앞에가 동그라미가 되고 뒤에가 세모가 된다면 얘가 완전 제곱식으로 인수분해가 되겠지. 그래서 우리가 동그라미랑 세모를 더한 거에 전체 제곱이 완전 제곱식이니까 얘는 11 플러스 19의 전체 제곱으로 인수분해를 시킬 수가 있다 이 얘기인 거지. 그럼 11 더하기 19 하면 30 되는 거니까 30의 제곱은 900이니까 좀 더 훨씬 편리하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적절하게 니네가 인수분해 공식을 이용하라는 소리야. 수의 계산을. 그 다음은 여기 나와 있는 게 뭐 91제곱에다가 9의 제곱을 빼라.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 91제곱 할 수 있고 9의 제곱 할 수 있지만 인수분해 공식을 이용해서 계산해라. 그럼 얘는 정확하게 동그라미 더하기 세모니까 합차로 인수분해가 되겠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합차로 인수분해 시킨 다음에 계산하면 편리하더라. 그래서 우리가 적절하게 인수분해 공식을 이용해서 수를 계산하자요. 알겠지? 그다음에 시계값의 계산은 뭐냐면 문자의 값이나 시계 조건에 주어지고 시계값을 구하는 문제는 인수분해 공식을 이용해서 주어진 식을 인수분해하고 문자에 뭐 대입하거나 아니면 뭐 문자의 값을 변형해서 대입해서 풀어주면 되겠다. 그러니까 이거는 니네가 이제 활용 문제니까 실제로 한번 풀어봐야 돼. 그러니까 인수분해가 일단 원칙인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인수분해라는 거를 니네가 이제 자유자재로 할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인수분해가 이제 어설프게 되면 계속 이제 3학년 단원이 꼬이는데 인수분해만 자유롭게 되잖아? 그럼 인수분해가 되면 2차 방정식 되게 쉽게 갈 수 있고 얘들아. 그다음에 2차 방정식이 제대로 되면 2차 함수까지 이제 연결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쭉 이렇게 흐름을 타야 돼. 인수분해, 2차 방정식, 2차 함수까지 이렇게 쭉 흐름을 타는 단원이기 때문에 얘가 막혀버리면 얘가 힘들어지고 얘가 힘들고 얘가 힘들면 얘는 망한다 이거야. 그러니까 인수분해가 일단 기본적으로 돼야 돼. 인수분해가. 그러니까 인수분해가 돼야 2차 방정식 수월하고 인수분해 2차 방정식만 잘 되면 2차 함수까지도 쭉 갈 수 있는 거야. 그럼 1학기가 끝나. 3학기 1학기가 끝난다고. 근데 이 내용이 공통수학에 그대로 나와. 공통수학 이제 원이지. 고1 때 외우는 게 원이기 때문에 이 원단원의 공통수학의 얘가 그대로 그냥 나온다 보면 돼. 똑같이. 좀 더 어렵게. 그러니까 3학년 1학기 과정이 엄청 중요하다 이거야. 엄청 중요하다. 공통수학 원에 다 나와. 3학년 1학기 과정이. 중3 수학을 못하면 공통수학 원을 못해요. 그러니까 이 3학년 수학을 좀 잘해놔야 공통수학이 좀 수월하다. 그러니까 3학년 1학기 과정이 심화, 고난도 얘가 공통수학 원에 나온다고 생각하면 돼. 알겠지? 근데 만약에 혹시라도 인수분해가 안 되잖아. 그럼 시험장에서 무조건 답을 맞춰야 되니까 인수분해가 안 되면 그냥 40일에다가 40일 곱하고 80이 빼고 그냥 1 더해도 상관없다. 인수분해 안 되면. 굳이 또 인수분해 시키려 하지 말고. 근데 얘를 니네가 확정을 하려면 이렇게 보라는 거야. 41 제곱인데 82가 2 곱하기
41 곱하기 1로 이렇게 분해를 시키란 말이에요. 1은 1의 제곱을 이렇게 써주고. 그러니까 81을 그냥 보면 안 되고 이렇게 쪼개야 돼. 그래야 얘가 완전 제곱식의 구조로 보인다 이거. 이거는 많이 풀어보는 수밖에 없어. 그래서 감각을 좀 익혀야 돼. 이렇게 완전 제곱식으로. 보면 알겠니? 그러니까 81을 82 자체로 보면 안 돼. 81을 이렇게 찌질한 얘기야. 이런 식으로. 그러면 41인 거지. 41에서 1을 뺐으니까 40의 제곱을 시켜라. 1600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훨씬 시간은 단축이 되는데 만약에 인수분해가 진짜 안 돼. 그럼 그냥 곱하는 수밖에 없지 뭐. 그지? 곱해서 답을 일단 찾아야 되는 거니까. 2번 해보자. 다 쓰시고. 이런 거는 니네가 분자가 딱 보자마자 뭐가 떠올라야 되겠니? 분자가 400제곱의 1이야. 근데 1은 또 1의 제곱이랑 같아. 그럼 얘가 항 두 개짜리니까 합차로 그냥 바로 인수분해가 떠올라야 되겠지. 그럼 400 더하기 1에다가 400 빼기 1인데 분모가 399야. 끝났지 그럼? 여기에 99를 더하시고 401을 갖다가 더하시오. 그럼 얘가 399니까 얘랑 얘랑 뭐가 돼? 지워지겠지? 맞아? 그러면 분자가 401 남어. 곱하기 99야. 더하기 401이야. 되니 여기까지? 401 곱하기 99 더하기 401. 되지? 얘가 지금 399잖아. 그럼 399랑 399는 약분이 될 거 아니야. 그럼 401 곱하기 99 더하기 401. 그럼 누가 또 공통이니? 401을 묶어내버리면 99 더하기 1 되겠지? 그러면 401 곱하기 100으로 계산. 그럼 얼마가 돼야 돼? 40100. 얘가 정답이 되겠다. 4만 100 나오면 되겠네. 그러니까 이렇게 인수분해 공식을 이용해서 수를 계산해 보자는 거야. 뭔지 알겠어? 그러니까 지금 니네가 딱 보자마자 이 분자가 합차로 인수분해가 되는 게 보여야 돼. 제가 합차로 인수분해가 가능하겠구나. 어? 그러니까 합차로 인수분해가 보여야 인수분해를 갖다 시키지. 그러니까 니네가 계속 인수분해 공식을 잘 봐봐. 항 두 개짜리는 합차밖에 없어. 동그라미 제곱에 빼기 세모 제곱의 구조를 나오면 동그라미와 세모 한 번 더하시고 동그라미와 세모 한 번 빼자가 합차의 구조잖아. 이게 합차 공식. 그치? 그래서 분자를 먼저 뭐 해주고 합차로 인수분해 시킨 다음에 얘가 399란 말이야. 그럼 분모랑 분자랑은 얘는 계산할 수 있으니까 401 곱하기 99 더하기 401이 남더라. 그럼 얘가 또 공통인수니까 공통인수 묶어내서 인수분해 시킨 다음에 계산해 주면 되겠지. 그치? 다음 거 3번. 이 다항식을 먼저 인수분해를 먼저 시켜보자는 거야. 그러니까 인수분해 공식 갖다 쓰면 xx에다가 5 곱하기 3이 되고 5는 마이너스 3은 플러스니까 x 마이너스 5에다가 x 더하기 3으로 인수분해가 되겠지. 그 다음에 x값을 대입하자 이거야. x값이 루트 2 마이너스 3을 이렇게 대입을 갖다 시켜서 계산을 해주면 되겠구나. 그럼 3, 3은 사라지고 여기는 루트 2 마이너스 8 곱하기 루트 2가 되겠지. 그래서 분배하면 2, 분배하면 마이너스 8 루트 2. 이렇게 풀이하는 게 정석적인 풀인데 만약에 니네가 이렇게 또 풀 수도 있겠지. x값을 그냥 처음부터 대입을 시키는 거야. 그래서 루트 2 마이너스 3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2에다가 x값 대입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무 생각이 없는 거지. 그냥 무작정 대입을 하는 거야. 아무 생각 없이. 그래서 답은 나와. 전개해주면.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뭐 하는 거야? 노가다 뛰는 거야. 아무 생각 없이 계산하는 거니까. 그럼 마이너스 8루트에 나올 테고
2랑 9 더하면 11에서 6 더하면 17인 거니까 2가 바로 나오겠지. 그러니까 이렇게 풀어도 되긴 돼. 그냥 x값을 그냥 대입한다면 그냥 전개하는 거지. 근데 이렇게 풀어도 상관은 없지만 선호하지 않는다. 이거를 선호한다 이거야. 인수분해 시킨 후에 대입. 그래서 우리가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5를 먼저 뭐하고 인수분해를 갖다가 시킨 다음에 여기에다 x값을 대입해서 계산. 알겠지? 4번. 일단 앞에 거 두 개 먼저 묶어보자. 앞에 거 두 개를 x, y로 묶어보자. 그럼 x 플러스 y 3x 플러스 y 얘가 54 여기까지 이해되니? 그러면 x 플러스 y라는 게 공통인수가 되니까 얘를 치환을 갖다가 시켜서 마저 써주게 되면 x, y의 a가 되고 3a가 54 그럼 따라서 a를 묶어내 주시면 x, y 플러스 3 54 근데 x랑 y 곱이 6이야 그럼 6, 3 더하면 9지 그럼 따라서 a가 몇이냐면 6이 나오네 그래서 우리가 뭘 알아낸 거냐면 x 플러스 y가 6인 거 알아냈고 그 다음에 x, y의 곱이 6인 거 알아냈고 근데 뭘 구하래? 제곱의 합을 구하래 그럼 제곱의 합을 구하는 공식이 뭐였냐면 합의 제곱에서 마이너스 2배의 곱 36 마이너스 10이니까 24 그러니까 니네가 뭘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 곱셈 공식의 변형 기억나? 완전 제곱식 그러니까 우리가 완전 제곱식이라는 거는 이 x 플러스 y를 갖다 제곱한 게 x제곱 2xy 플러스 y제곱이니까 이 완전 제곱식에서 변형을 시키라는 꼴이지 변형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 플러스 2xy만 넘기면 이 식이 나오잖아 얘를 우리가 곱셈 공식의 변형에서 외웠던 거다 우리가 앞쪽에 배웠던 이 곱셈 공식의 변형을 까먹으면 안돼 그래서 곱셈 공식의 변형도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겠다. 기억해야 돼. 그러니까 얘는 인수분해와 곱셈 공식까지 얘는 같이 연계된 문제지.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또 잘 나온다. 그러니까 인수분해만 하는 건 아니고 인수분해도 하고 곱셈 공식의 변형도 쓰고. 알겠지? 답이 몇 번이야 그래서 24니까 1번이 정답이 되겠네. 다음 거 5번 해보시오. 지금 5번은 얘가 되게 유명한 문제고 모든 교과서 모든 문제집에 다 있는 문제인데 이게 그림이 나와 있는 문제들도 있고 그냥 그림이 없는 문제도 있는데 정사각형이야. 근데 둘레의 길이의 차다. 둘레의 길이의 차야. 그러면 4x랑 4y의 차가 몇이란 소리냐면 8이다. 넓이의 차니까 x제곱에서 y제곱을 뺀 것도 30이다. 그러니까 얘는 지금 그림을 내가 이렇게 작게 그려놨지만 그냥 x가 더 크다고 생각해도 상관없어. x가 좀 더 크고 y가 뭐 좀 더 작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이런 식으로 그냥 식을 세워주라고. 그럼 얘랑 나누면 x-y가 2 나누고 나오겠지? 그 다음에 얘가 딱 보자마자 뭐가 보여야 돼? 합차로 인수분해가 되겠구나. 그래서 x 플러스 y 한번 해주시고 x 마이너스 y 해주시고 그러면 근데 x 마이너스 y가 2였으니까 x 플러스 y가 15인 거를 알아낼 수 있겠지. 그지? 2 곱하기 15가 30이니까 x 마이너스 y가 2라면 x 플러스 y는 얼마구나? 15가 되겠구나. 여기까지 알겠어? 근데 우리는 뭘 물어봤냐면 둘레의 합을 물어본 거야. 둘레의 합이라는 거는 x가 4개 있는 거고 y가 4개 있는 거니까 결국에 이 4x 더하기 4y가 얼마냐 물어보는 거랑 똑같지? 둘레 합이니까. 그럼 이 x 플러스 y에다 몇 배 해주면 돼? 4배 하면 되잖아. 4배, 4배, 4배 한 게 둘레니까 얼마? 60이 정답이 되는 거야.
알겠어? 그러니까 내가 지금 여기서는 전제 조건이 뭐냐면 x가 y보다는 크다라는 전제 조건을 가지고 푼 거야. 알겠지? x가 y보다 크다라는 조건 하에서 내가 이렇게 식을 갖다 잡아준 거니까 아마 그림이나 조건에서도 이렇게 조건이 나올 거야. 뭐 x가 큰지 y가 큰지 그런 식으로 해서 합 만들어내서 둘레 합까지를 찾는 문제. 알겠어? 지금 여기 빗금친 부분의 넓이를 갖다 구하시려면 큰 사각형이 얼마였냐면 얘가 4x 플러스 6이라는 정사각형에서 우리는 누구를 빼야 되겠다? x 플러스 1이라는 이 정사각형을 빼주면 빗금친 부분이 나오겠구나. 그래서 얘를 계산하시면 4x 플러스 6의 제곱에서 x 플러스 1의 제곱을 또 뺄 건데 얘를 제발 전개하지 마시고 이거 제곱에서 이거 제곱을 빼는데 얘를 또 전개하면 안 되고 얘를 다시 뭐 하란 소리야? 인수분해 공식을 써서 인수분해를 갖다 시키란 소리지. 그지? 그러니까 앞에가 동그라미고 뒤에가 세모라면 동그라미 제곱 빼기 세모 제곱이 합차였으니까 앞에 거 동그라미하고 뒤에 거 동그라미 한번 더하시면 되고 그 다음은 동그라미와 세모를 한번 빼준다 이거지. 맞아? 그러면 4x랑 x도 했으니까 얘가 5x 플러스 얼마? 7 여기는 얼마? 3x 플러스 5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얘랑 넓이 같다는 식이 누구였냐면 지금 세로의 길이가 3x 플러스 5라면 가로의 길이는 얼마를 갖는 5x 플러스 7을 갖는 이 직사각형 넓이랑 같다는 소리지. 어차피 이거 가로 곱하기 세로 한 게 넓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얘의 넓이랑 얘의 넓이가 뭐 한다는 거야? 같다는 소리니까 그 얘를 갖다가 인수분해 시켜서 가로의 길이를 찾으라는 소리는 똑같은 거야. 가로의 길이. 인수분해 시켜서. 가로가 얼마야? 5x 플러스 7 몇 번이야 그럼? 5번 해주면 되는 거야. 알겠어?